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데이터 개론 및 분석 최종 발표 프로젝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수능 형사 학습 방법론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18학번 사학과 김주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연구 배경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저의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 데이터 및 코드 설명, 그리고 연구 결과, 이 데이터 분석의 결과, 그리고 향후, 이 연구의 향후 그런 미래 방향성과 의의 및 한계 등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연구 배경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자료는 교육부에서 수능 필수 한국사를 위한 지침을 내린 그 지침을 위한 그런 자료인데요.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문항을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출제를 하고 이를 위해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부의 의도와는 달리 현장에서 지켜본 바론 많은 학생들이 수능 한국사 학습을 거의 전무하고 있는데요. 즉 많은 학생들이 수능 한국사 학습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능 한국사의 많은 양으로 인한 학습 부담과 국영수로 인한 한국사 과목의 요식 과목으로의 전락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효율적인 수능 한국사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및 코드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데이터는 워드 클라우드 데이터인데요. 데이터의 경우에는 기존의 워드 클라우드 데이터와는 달리 2016년, 2021년에 시행된 6개년 평가원 단위 시험지에서 정답 선택지들을 뽑아 해당 선택지들 내에 정답이 되는 한국사 용어들, 문제 지문 속 정답의 힌트가 되는 한국사 용어들을 뽑아 영어로 변환한 후 태그를 붙인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사 데이터이기에 KONF를 사용하는 것이 맞으나 버전상의 문제로 인해 KONF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토론학습창의 댓글에서 가상환경에서 KONF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 많은 오류가 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어로 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이 한국사 용어들을 보시면 이렇게 변환을 제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영어 한국사라는 그 한국 사학과에서 공신력 있는 영어 한국사 책과 한국학 영어 영문 용례 사이트를 참고해서 영어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Neolithic Area, Paleolithic Area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이렇게 변환했고요. 컴브 패턴 포털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빗살무늬 토기를 그 해당 사이트에 찾은 것대로 그대로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김홍직 같은 경우는 그런 한국학 영어 영문 용례라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언급한 책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유어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영어로 적고 거기에 NQ라는 태그로 이름을 붙여서 총 866개의 데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워드 클라우드의 코드를 짜기 시작을 했는데요. 워드 클라우드 썰면 여러 가지 패키지를 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R Java, TM, String R, Word Cloud 2, Q 그래프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R Java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오류가 계속 떠서 구글링을 여러 번 한 결과 R Java의 위치를 알려주는 system get env 함수를 넣어서 자바의 위치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read CSV 형태로 CSV 파일을 읽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온 파일을 벡터로 변환했습니다. 벡터로 변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통계 상황에서는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통계가 불가능합니다. R은 통계 분석에 적합한 언어인데 그런 통계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벡터를 변환시켜주는 onList 함수를 사용하여 가져온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다음 과정인 말뭉치로 각 단어를 끊어내어 말뭉치들로 나타내야 되는데요. 빈도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시각화이므로 반드시 빈도수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다큐멘트별로, 문서별로 얼마나 나왔는지를 매트리스 형태로 보여주는 term document dx로 코드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vcorpus라는 일종의 말뭉치로 각 단어를 꺼내냈습니다. 원래 기존의 워드 클라우드 코드를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들은 이렇게 문장 형태로 되어 있지만
저는 그 문장들과는 달리 단어들의 태그를 붙인 형식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뭉치로 각 단어를 끊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쉽게 오류가 나지 않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워드 클라우드를 나타낼 때는 데이터 내의 전체 단어들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몇 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나타내고자 하는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데요. 아래서 시각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출한 단어들을 빈도수와 함께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했습니다. 그래서 총 866개의 데이터에서 80개의 자주 쓰이는 상위 단어들을 추출하여 빈도수와 함께 데이터 프레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long names freak words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long names freak word라고 해서 이렇게 이 어휘들을 나타냈고요. low sums freak words라고 해서 각 단어들의 빈도수들을 나타냈습니다. 이 두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뒤에 시각화를 범주형 시각화를 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드 클라우드로 폰트까지 설정을 해서 나타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워드 클라우드의 실행 과정을 직접 그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실행이 다 된 상태고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화면보다 줌 화면으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나왔던 3-1 Movement 3.1운동, Agriculture 농업사회, 광주 Student Movement 광주 학생 항일운동, For 19th Evolution에서 4.19 혁명 등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Agriculture 3.1 Movement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워드 클라우드는 빈도수에 따라서 단어들을 크고 작게 나타내는 시각화이기 때문에 이 빈도수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화들을 구현할 수 있는데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드 클라우드의 범주형 데이터와 그리고 빈도수라는 연속형 데이터 이 두 가지 변수가 존재하다 보니 일변형 시각화를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워드 클라우드에 적합한 범주형 시각화에 해당되는 모든 시각화들을 써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ggplot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에 등장할 연속형 변수 시각화를 위해서 집어넣었고요. 이 워드 클라우드의 빈도수를 나타내기 위한 시각화 중에 첫 번째로 barplot을 이용을 해서 단어 빈도 그래프라는 제목으로 나타냈고요. boxplot으로 그 단어들의 빈도수의 그런 평균값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strip chart라고 해서 박스 형태로 표시된 각 데이터의 포인트가 있는 선을 따라서 데이터를 순서대로 표시한 시각화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dot chart 같은 경우는 빈도수 데이터를 점으로 그 빈도수를 표시해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strip chart와 차이점은 각각의 데이터가 그래프에서 겹치지 않게 표시됩니다. 아까 이제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dot chart가 정말 제가 원하는 그런 범주형 시각화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플랫릭스 같은 경우에는 Py3D라는 3000 원그래프를 실행하기 위한 R 패키지인데요.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해서 3000 원그래프와 일반 원그래프를 나타냈고 일반 원그래프에는 범례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이 X축과 Y축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low names freak words와 low sums freak words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keyword sum df $low sums freak words에서 1부터 10까지 뽑아내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워드 클라우드를 가지고 나타낸 워드 클라우드에 나온 빈도수를 가지고 나타낸 dot chart입니다. dot chart 같은 경우에는 바플락과는 다르지만
이런 세종, 반납, 최승로, 임진왜란, 뭐 for 19th evolution 같이 점들을 표시해주고 각 점들에 맞는 그런 라벨들을 표시했다는 것에 있어서 범주형 시각화에 적합한 시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달리 스트릿 차트는 어떠한 단어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만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 단어들에 해당되는 라벨을 붙일 수가 없으므로 다 차트보다는 조금 더 그런 안 좋은 시각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범주형 시각화의 하나로서 보여드리고자 실행을 했고요. 이거는 파이 차트입니다. 파이 차트를 통해서 어떤 단어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고, 이거는 파이 3D 차트인데요. 파이 3D를 통해서 어떠한 단어가 마찬가지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3차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박스 플롯이고요. 그래서 결국 일변형 시각화란 연속형 변수를 기준으로 연속형 변수가 한 개가 있는 데이터를 구현한 시각화를 일변형 시각화라고 합니다. 그럼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 이렇게 두 가지의 변수가 있는 형태를 일변형 시각화라고 하죠. 빈도수만을 가지고 시각한 것이므로 6개의 시각화 함수 모두 일변형 시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워드 클라우드에서 그럼 비롯된 빈도수 시각화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려면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도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의 코드를 실행을 해서 실행 결과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돌린 결과 단어 빈도 원그래프, 3차원 원그래프, 그 다음에 다 차트, 스트립 차트, 박스 플롯, bar 플롯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평가원 단위 한국사 시험지에서 시대별 한국사 용어들을 모아서 마인드맵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네트워크 시각화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시각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그래프 패키지를 설치해야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네트워크 시각화의 결과인데요. 네트워크 시각화 중에서 고려시대 용어들을 모아둔 네트워크 시각화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조선시대와 근현대 시기를 중심으로 공부하지만 네트워크 시각화를 해본 결과 고려시대 용어들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도 중요하다는 것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시켜드리고자 고려시대 네트워크 시각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대별로 다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시각화들이 겹쳐서 글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려시대만을 가지고 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시대별 빈도수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속형 변수 시각화도 나타내는데요. 역사란 시대별로 일어난 사건들의 흐름이라고 할 정도로 시대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께서 토론학습장의 댓글로 시대별로 비중이 있게 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 시대별로 과연 어떠한 비중을 차지해서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대별 출제 빈도수를 살펴보기 위해 시대별 빈도수 데이터를 만들었고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시각화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연속형 변수 시각화 중에 하나인 이 플롯과 앱 라인 그리고 gg플롯 그리고 이 3차원 3점도 그래프 그리고 평행 시각화를 나타냈습니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다음과 같이 8개에서 9개의 시대에서 SE 모크 6 모크가 모의고사라는 뜻이고요. 6가 6월이라는 뜻이고요. SE가 7 그러니까 17학년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17 모크 6에서 17학년도 모평 6월, 17학년도 모평 9월, 17학년도 수능이 STAT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A 모크 6 같은 경우는 18, 18년도에 18을 해서 이러한 변수들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각 시대별 빈도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연속형 변수의 시각화에 해당되는 플러스로 나타냈고요. 이를 ggplot2로 활용을 하여 ggplot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ggplot2 앞에를 보시면 지온 포인트 사이즈 3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점 그래프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스케일 컬러 후로 해서 색깔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기본색인 검은색으로 지정된 점 그래프 그리기를 설정을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대별 빈도수를 가지고 나타낸 시각화 파랄렐 플롯이고요. 시대별 빈도수를 가지고 나타낸 시각화 스케일러 3D가 나타나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패러럴 플러스를 사용한 이유는 이 연속형 변수 시각화의 특성 때문입니다. 저는 시대별 빈도수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변수 모두를 나타내고자 했는데요. 일반 연속형 변수는 데이터 내에 두세 개의 변수만을 추출하여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적인 시대별 빈도수 확인하는 게 있어서 패러럴 플롯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 이 패러럴 플롯을 가지고 결과 분석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브 베이지 알고리즘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서 한국사 용어를 분류를 했는데요. 한국사는 주변 국가나 다른 나라들의 역사에 의해 영향을 미치거나 끼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한국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는 곧 시험 문제에서 출제율이 높은 문제임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866개의 한국사 영어 단어에 태그를 단 데이터들의 세 개의 다른 나라들과 관련 단어의 1을 그 외의 단어들에는 0을 붙여 또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분류를 위해서 분류 알고리즘 중 하나인 나이브 베이지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요. 나이브 베이지 알고리즘은 각각의 클래스마다 변수의 값이 주어지는 경우 모든 변수들은 조건부 독립임을 가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다른 분류 알고리즘에 비해 성능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분류 시 많이 사용되는 분류 알고리즘인데요. 나이브 베이지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나누어야 하며 훈련 모델의 모델 분류기를 돌려 그 분류의 성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브 베이지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G모델스라는 패키지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서 나이브 베이지 알고리즘을 돌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제가 알던 나이브 베이지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 다른 분류 알고리즘을 쓰기 위해서 구글링을 시도를 해보았고요. 이러한 구글링을 한 결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회귀 분석의 일종인데 반응 변수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뉠 수 있는 경우에만 쓰이는 회귀 분석을 얘기를 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반응 변수가 범주형 변수여야 하고, 두 번째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쓰기 위해서는 로짓 함수를 링크 함수를 써야 합니다. 세 번째,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선형 관계가 없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구현한 코드입니다. 다음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일반 회귀 분석과는 달리 일반적인 회귀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회귀식 도출을 위해서 Family Binomial 이라는 옵션을 추가했는데요. 여기에도 이렇게 추가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옵션은 y값에게 값이 0과 1의 두 가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일반 회귀 분석 함수인 lm에서 glm으로 변화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구현했더니 다음과 같은 일반 회귀식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텀 안창호에서 4.65 08282-06 그 다음에 텀 브론즈 에이지라고 해서 2.2541042-07 등의 이런 색에서 연결된 단어들이 이렇게 올바른 적합한 회귀식으로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fitted 함수를 통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분류가 잘 되었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자, 데이터 분석의 결과 도출에 대해서 이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코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형 변수 시각화부터 나이브 베이지 알고리즘을 포함한 네트워크 시각화까지를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런 결과 화면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오류가 없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브 베이지 알고리즘도 등장을 했고요. 이렇게 시각화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좀만 기다려 볼게요. 아직 나오고 있어서. 자, 이렇게 결과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현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어쨌든 간에 오류가 없이 정상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었고요. 데이터 분석의 결과 도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클라우드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정치사와 관련된 용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비밀결사단체였던 신간의 그 일제가 1910년대에 그 제정한 회사령 등 정치사와 관련된 용어 대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후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한국사 사건들이 높은 빈도수로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1운동 같은 경우는 이전의 일제의 정책과 그 이후의 일제 정책이 변화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몽골 같은 경우는 고려를 몽골이 침입함으로써 그 전에 고려의 그런 지위 격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대로 들어가는 길로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외교 정책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단어들이 전후 상황의 변화 영향을 준 한국사 사건들과 관련이 있고요. 높은 빈도수로 등장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별 빈도수 데이터 시각화 분석을 이제 패러럴 플러스로 하고자 하는데요. 8개의 시대별로 나눠진 수능 한국사 시험지에서 어느 하나의 시대에 표현되지 않고 출제되었음을 확인을 가능합니다. 즉 균형 있게 골고루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모든 변수가 각각 8개의 색깔이 다른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지가 같은 비중으로 균형 있게 시대별로 출제했음을 확인 가능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첫 번째 0이라고 하면 여기가 첫 번째 이제 1이라고 하면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가 이거랑 똑같은 비율로 똑같이 이 그래프로 나왔다는 것을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변수마다 똑같이 이렇게 8개로 선에 걸쳐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을 패러럴 플랫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 관련 단어의 분류 적합도 판단인데요. 잔차 그래프를 구현을 해봤을 때 몇 개의 이상치값을 제외하고는 선형 관계의 그래프로 도출된 것을 통해서 세계사 관련 있는 단어가 잘 분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잔차 그래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는요, 다른 과목에도 적용 가능한 분석 방법론입니다. 두 번째, 취업 시장에서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웹 서비스로 구현하여 교육 서비스로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수험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겠고요. 교육 현장에서 데이터 분석 방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고요. 한계로는 KONP를 사용이 불가했기 때문에 한글 데이터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나이브 베이지의 분류 알고리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모든 그래프들의 결과 화면에서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지금 한번 다시 X를 해보고 껐다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워드 클라우드는 보여드렸으니까요. 네트워크 셔커터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랫 점 그래프로 나오고 여기에 선을 그리기 위해서 F라인을 추가하면 이렇게 선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점 그래프를 3차원으로 나타낸 그런 3점도 시각화, 3차원 시각화고요. 파랄렐 플롯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G 플러스 여기에 설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GG 플러스 코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PPT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나이브 베이지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이건 그냥 빠르게 넘길게요.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요. 네,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데이터를 긁어오고 회귀시를 나타내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도 나타냈고요. 이렇게 잔차 그래프가 몇 개의 이상치 값을 제외하고는 선형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도 나타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지막 그래프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중간에 막힌 점 죄송하고요. 진작에 X를 하고 다시 실행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